행복한 은퇴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두둑한 통장일 것이다. 평생을 일해 모은 돈이 안정적으로 쌓여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돈만으로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통장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이라는 조건을 완성할 수 없다. 사람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의미를 찾아야 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래서 진짜로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는 돈보다 더 본질적인 이것, 즉 관계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서울에 사는 72세의 김 씨는 은퇴 전 누구보다도 준비를 잘한 사람으로 손꼽혔다. 은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꼼꼼히 자산을 관리했고 연금과 퇴직금, 부동산 임대 수익까지 계획적으로 마련해 놓았다. 은퇴 직후에는 지인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넉넉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예상치 못한 허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회사와의 연결이 끊기자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다.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는 통장의 숫자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제야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돈은 충분하지만 대화할 사람이 없고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없다면 이게 과연 행복한 은퇴일까? 하고 말이다. 반면 전직 교사였던 박 씨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다.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갔고 여유 자금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은퇴와 동시에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매주 아이들과 마주하며 생기는 웃음과 보람이 그의 삶을 다시 채워주었다. 그는 늘 말했다. 큰 돈은 없지만 제 시간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하루가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와 관계가 그의 은퇴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비는 은퇴자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통장이 아무리 두둑해도 그것만으로는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관계와 소속,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자리라는 것이다. 어떤 이는 그 자리를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서 찾고 또 다른 이는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서 찾는다. 누군가는 오랜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에서 또 누군가는 새롭게 시작한 작은 일자리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가 속한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감각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은퇴 후 외로움과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으면서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돈만으로는 공허감을 달래지 못한다. 오히려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 희생했던 관계와 시간이 더 크게 아쉬워진다. 그래서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 자본을 쌓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며 노년기에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친구와 이웃, 가족 혹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곧 행복한 은퇴의 핵심이라는 말이다. 또한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기만의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일을 내려놓은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삶은 금세 무거워진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가진 사람은 은퇴 후에도 활력을 잃지 않는다. 앞서 말한 봉사활동이든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든 심지어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산 모임이든 그것은 은퇴자의 하루의 질서를 부여하고 기대감을 만들어준다. 의미 있는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며 이는 행복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결국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는 돈보다도 중요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며 동시에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이어가는 힘이다. 물론 경제적 준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안정적인 생활의 바탕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오히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은퇴를 누린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고립된 채 살아간다면 그 은퇴는 허무하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지금 통장 잔고만 바라보는 대신 나를 기다려줄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 그리고 나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은퇴 후에도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은퇴일 것이다. 결국 행복한 은퇴란 통장이 아니라 이것, 바로 관계와 의미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행복한 은퇴라는 주제는 결국 인간의 삶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직업적 역할과 경제적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은퇴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전환점이다. 직장에서의 명함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직급이나 지위는 어느 순간 무력해진다.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은 남겨진 관계와 일상의 의미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조건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오히려 은퇴 이후의 삶은 돈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를 기반으로 다시 짜여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은퇴 후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외로움이다. 흔히 노후 파산과 고독사를 함께 언급하듯이 돈의 부족과 관계의 단절은 은퇴자의 삶을 동시에 위협한다. 그런데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는 놀랍게도 돈의 부족보다 관계의 부재가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반대로 생활비를 아끼며 소박하게 살더라도 주변에 함께 웃고 나눌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삶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결국 행복한 은퇴를 위한 핵심 자산은 통장이 아니라 사랑과 의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이 점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 전직 대기업 임원은 퇴직 직후에는 여유로운 재산 덕분에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외롭고 허무하다는 감정을 피할 수 없었다. 회사 시절에는 늘 바쁘게 움직였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주중 낮에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이미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결국 그는 우울증을 겪으며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뒤늦게라도 지역 사회의 독서 모임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다. 반면 교직에 몸담았던 한 여성 은퇴자는 퇴직 후 월급은 끊겼지만 작은 연금으로 소박하게 생활하며 자신이 속한 합창단과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그녀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고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만족을 느꼈다. 이 두 사례는 은퇴 이후 행복의 조건이 돈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의미 있는 활동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일상적인 작은 습관과 만남에서 더 큰 힘을 얻는 경우가 많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모임, 매주 열리는 동호회 활동, 손자 손녀를 돌보며 함께하는 시간, 지역 사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소소한 봉사활동이 은퇴자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혼자만의 취미도 물론 즐겁지만 그 안에 관계가 개입될 때 의미는 배가 된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돈만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설계하는 데에도 진지한 고민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공간에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나눌지, 무엇을 통해 나의 하루를 채울지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다. 행복한 은퇴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소는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상당 부분은 맞는 말이다. 직장에서 맺은 관계는 직장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퇴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존의 직장 중심적 관계가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와 취향, 생활 패턴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생 일만 하느라 동네 사람들과 제대로 교류하지 못했던 사람이 은퇴 후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같은 지역 주민들과 친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 것인지, 그 관계를 어떻게 가꿀 것인지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축으로 경제적 준비와 관계적 준비를 강조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경제적 준비에만 집중해왔다. 퇴직금, 연금, 저축, 투자 등으로 통장을 채우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관계 자산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관계와 의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계적 준비란 단순히 지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다.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역 모임 등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관계적 기반이 된다. 은퇴 후 삶은 마치 또 하나의 인생 이막과 같다. 이 이막에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다.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은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내 은퇴 후 삶에서 나를 기다려줄 사람은 누구이며 내가 의미를 찾을 활동은 무엇인가? 통장의 잔고를 점검하듯이 내 관계의 잔고와 의미의 잔고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은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행복한 은퇴는 통장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 위에 세워진다. 돈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기초일 뿐 그 위에 어떤 삶을 지을지는 전적으로 관계와 의미에 달려 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여전히 쓰임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하루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의미로 채워져 있다는 감각이야말로 행복한 은퇴를 완성하는 결정적 요소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늘 우리가 쌓는 관계와 의미에 달려 있다.